여기 노년의 피카소가 한 카페에 앉아 있어요. 냅킨에 그림을 끄적이고 있었는데 무덤덤하게 그때그때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쓱쓱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피카소가 그리고 있던 그림을 감탄하며 말이죠. 몇 분 뒤에 커피를 다 마시고 피카소는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요. 나가려고 했겠죠. 커피 다 마셨으니까. 방금 자신이 냅킨에 그렸던 그림을 구겨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여성이 자기가 그 냅킨을 가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뭐 살해도 하겠다고 말했어요. 피카소는 흔쾌히 그 여성의 제안을 받아요. 그리고 그 대가는 2만 달러라고 합니다. 2달러가 아니라 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죠. 그림을 그리는데 2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2만 달러라고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피카소가 다시 말합니다. 2분이 아니라 60년 넘게 걸렸다고요. 그리고 피카소는 냅킨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카페를 나갑니다. 피카소는 60년이란 시간 동안 실패를 반복하고 감내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 거죠. 아마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은 2분이라는 시간만 본 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6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은 가치에 포함시키지 않은 거죠. 신경끄기의 기술,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선택과 받아들임이었죠.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신경끄기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통해 얘기해봤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더보기 혹은 댓글에 영상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책에서 나누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받아들임이란 부분입니다. 바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세디스트나 마조히스트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느끼는 불안, 스트레스, 상실, 패배감을 고통이라는 분류로 묶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이런 고통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든 외면하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합니다. 5분만 기분이 안 좋아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진 수백 장이 여러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는 미디어, SNS를 통해서 나만 홀로 불행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보는 이러한 사진들은 극히 예외적인 평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365일 웃고만 산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는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보고 싶은 것들만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단순히 피하려고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쌓여만 가는 거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육체의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서리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입으로는 육두문자가 나올 수 있겠지만 모서리가 주는 고통으로 우리는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되죠. 다음번에는 부딪히지 않게. 우리 아이들도 그럽니다. 항상 조심하라고 말하지만 막상 다쳐봐야 정말 조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도 무언가가 균형과 한계를 벗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거절이나 실패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되면 같은 실수를 어떻게 해야 되풀이하지 않을지 우리는 조심하게 되고 삶을 배우게 됩니다. 정서적 고통을 피하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애써 밀어내려고만 하는 온실 속 화초의 사회는 위험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익한 고통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결국은 현실감마저 잃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보게 되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감정의 동요도 감당하지 못해요. 길거리에서 눈이 마주쳤는데 불쾌하다고 싸우는 사람들, 주유소에서 잔돈을 거슬러주는 종업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화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청소년기부터 훌륭한 음악가, 특히 록스타가 되기를 꿈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평생 넘게 품어왔던 꿈은 끝내 이루지 못했죠. 그는 사실 음악가가 되기를 원한 게 아니었던 거죠. 단지 결과만을 동경하고 바랬던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무대 위에서 멋지게 연주하는 그 모습만을 사랑했던 겁니다. 과정은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원하죠. 하지만 위험, 불확실, 반복되는 실패, 무익할지도 모르는 일에 보내야 하는 시간의 가치를 모른다면 사업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멋진 애인이나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을 사람들은 꿈꿉니다. 하지만 거절을 견뎌낼 때 느끼는 괴로움, 얼빠진 눈으로 종이를 바라봐도 도무지 울릴 생각을 안 하는 전화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멋진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이 결혼하는 사람이 당신과 싸울 사람이고, 당신이 구입하는 집이 당신이 수리할 집이고, 당신이 선택하는 꿈의 직업은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줄 직업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건 희생이 따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고통을
받아들일지 선택했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멋지게 생각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고통의 신경을 끌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당신 앞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피카소는 죽는 날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3만 장이 넘는 그림을 그렸죠. 수많은 작은 실패가 모여 발전을 이룹니다. 성공의 크기는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그 고통을 받아들였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생물학적으로 쓸모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은 고통을 이용해 변화를 만들기 때문이죠. 인간은 늘 어느 정도의 불만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다소 불만과 불안을 느끼는 건 그걸 통해 우리가 혁신과 생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괴로움은 인간 진화의 오류가 아니라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선택과 받아들임은 우리가 단번에 찾을 수 있는 그런 고정된 해답이 아니에요. 평생 살아가면서 다듬고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에 휘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기준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듬어 가는 겁니다. 오늘 신기형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같이 이야기해 봤는데요. 영상을 통해 제가 리뷰한 내용 말고도 이 책에는 정말 많은 내용과 생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읽어낸 부분도 책의 극히 일부일 거예요. 저라는 사람에 의해 필터된 내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 전달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관심이 있다면 영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애쓰고 원하는 것들은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고통인지, 여러분이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